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근데 이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라고 좀 몇몇 지인분들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개소당 지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 과정, 단계별 전 과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3억 정도. 이게 지자체 직접 지원되는 자본보조 방식이 아니고 참여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나 민간 기업에 지원이 되는 국고보조 사업,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그러니까 중기부와 함께 이루어지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들과 더불어서 지역 내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머물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역을 사랑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탐색기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유용한 공모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이 지방 소멸 대응을 하기 위한 매우 좋은 마중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관심이 좀 적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 살펴보면은 이 사업은 이 마을 기업을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이제 지역 자원 활용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마을 관리형. 물론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속성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한두 개를 융합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유형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이제 마을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이 지원, 국고 보조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게 뭐 예비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예비 마을 기업,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확산 단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고, 준비 단계부터 확산 단계까지 계속해서 이 선정이 돼서 이 지원을 받게 된다면 총 한 3억 정도 내외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공모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이제 53억 정도였고, 지난해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2020년 정도, 그러니까 5, 6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산의 규모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마련해 주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는 뭐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줄 수가 없겠죠. 지금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하고 있는 지자체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준비함이 당연하고 지금까지도 이 마을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안 했던 지자체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게 저는 이제 청년 인구를 위해서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원오브댐으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공무원이 단독으로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준비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마을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이건 형식적인 정량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사례들을 또 최근에는 각 언론이나 포털별로 요약을 해서 잘 소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고 인천 옹진이나 포항의 창가운 마을, 그 이성의 이 육종 마늘과 관련한 이제 한돌법인 그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업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계획서는 동일합니다. 다른 공모사업과 매우 동일합니다. 이제는 가급적이면 제가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목차를 좀 소개를 깊이 있게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공모사업을 한 두세 개만 좀 보시더라도 공무원분들께서 담당자분들께서 보시면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라는 게 이제 각 부처별로 약간 특성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정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서로 상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 목적 및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주민주도 상향식이기 때문에 운영체계,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 향후에 대한 추진 일정, 그리고 재정 확보 방안, KPI 등을 통한 향후 이 사업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한 작성 목차의 공통적인 부분들입니다. 청년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겠고요. 지자체별로 청년의 기준이 어떤 지자체는 39세, 44세, 49세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지자체 나름의 청년의 기준을 가지고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청년마을 만들기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청년마을 만들기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서 3년 동안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떠나게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이어줄 수 있는 되게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물러가고 나고 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함께 곧바로 연말 연초에 이 사업은 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공모사업과 더불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대략 200개 정도의 대표적인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소개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궁금해하실 때 사전에 학습하시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궁금해하실 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거와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공고문이 떴을 때 대응하는 속도감은 매우 다릅니다. 네. 평상시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으니까 5분 이내로만 좀 투자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행안부의 대표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